안녕하세요. 5월 22일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NC소프트가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NC소프트가 처음으로 이 콘솔 게임인 스론 앤 리버티라는 게임을 시장에 런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작년부터 이제 계속 시장에 예고되던 것인데요. 이 스론 앤 리버티가 나름대로 그 완성도를 갖고 시장에 내놓는 이 콘솔 게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. 자, 지금 그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이제 한국 베타 테스트를 이제 실시한다고 예고를 했는데요. 여기에 이 베타 테스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실적이, 그러니까 향후 성공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. 자, 이 스론 앤 리버티는 그 미국에 있는 아마존 게임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퍼블리싱이 되는데요. 이게 이제 북미와 남미, 그다음에 유럽, 일본 이 시장에 대해서 이 마케팅 비용을 아마존 게임즈가 돼서 이 게임을 이제 퍼블리싱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NC소프트는 물론 수익 구조에서는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초기 마케팅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면서 이 콘솔 게임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. 자, 이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이 콘솔 게임 시장이 갖고 있는 위상은 PC 게임보다 훨씬 큽니다. 그만큼 이제 이 콘솔 게임 시장은 기존에 우리가 익히지 알고 있던 닌텐도 게임이나 뭐 소니의 그 플레이스테이션, 그다음에 그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엑스박스 이렇게 크게 세 게임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. 게임 기기 자체가 외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콘솔 게임에 대한 그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. 그리고 게임 업체들이 대부분 PC 게임에 주력을 하고 모바일 게임에 주력을 해왔었죠. 그런데 이 콘솔 게임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 처음 그 부모로부터 선물 받는 게임기로서의 의미가 있고, 그러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전 연령층에 걸쳐서 게임기를 갖고 노는 그런 가정용 게임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가 이제 그 해외에서는 굉장히 강한데요. 그러다 보니 이 콘솔 게임은 어느 정도 그 역사성을 갖고 있고 꾸준히 사랑받는, 그리고 여기서 성공한 이 게임 아이템은 그 게임은 말 그대로 글로벌리 히트를 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게임 시장입니다. 자, 올해 NC소프트가 이 TL뿐만 아니라 다른 그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이제 대만에서 런칭을 하고 하는 등 이제 다른 게임들도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지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NC소프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기존에 그 NC를 먹여 살려 주었던 리니지 게임 라인이 이제는 그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리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러니까 글로벌리 그 히트를 칠 수 있는 그런 흥행에 성공한 게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작년 1분기 실적과 비교해서도 반토막 이상 그 쪼그라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주가도 그만큼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최대주주 지분이 11.99%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그렇고 작년 실적 발표할 때도 그렇고 이제 수익이 나면 나는 족족 자사주 소득, 그러니까 자사주 취득과 또 소각을 하면서 주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최대주주 지분이 11.99%로 절대적으로 이제 적어졌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는 지분율을 넓혀가는 그런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. 뭐 하지만 김택진 대표의 그 우호 지분이 그렇게 뭐 적다고 볼 수는 없죠. 네. 하지만 최근에 국민연금은 이 NC소프트에 대한 지분, 보유 지분을 좀 낮췄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. 자, 작년 1년 내내 그 신작 게임이 부재한 데다가도 그동안 기존 게임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실적이 아주 급전직하로 또 줄어들었고, 물론 막판에 작년 4분기 때는 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반짝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반짝일 뿐이고, 전반적으로는 그 게임의 노후화 때문에 또 리니지 게임의 이제 노후화 때문에 NC소프트는 말 그대로 미래가 불확실한 게임 업체가 돼버린 거죠. 근데 이럴 때
이 콘솔 게임 시장에서 말 그대로 새로운 리니지 게임의 이런 PC 게임의 재미를 갖고 있는 콘솔 게임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뭔가 좀 이 그 TL 게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,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NC소프트의 적정 주가는 35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이 말 뜻은 이미 1분기 때 그 주가가 이런 NC소프트의 그 주가를 그러니까 실적을 주가에 다 대부분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. 이제는 TL이라는 신작 게임이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될 것인가,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죠.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했지만 게임 업체는 신작 게임을 그 시장에 런칭하기 직전에 막 마케팅하고 베타 테스트하고 이럴 때 기대감으로 주가가 밀어 올려지고, 결국은 런칭한 이후에 시장에서 평가를 통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는 거. 이거는 게임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뭐 공식 같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같은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